특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대질 신문을 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자료를 봐주십시오. 이것조차도 저희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런 점을 비롯해서 오늘 여러 가지 사실을 밝혀서 공정한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출석하면서 캠프 측에 여론조사 전달된 바 없다 다시 한번 밝혔는데 두 분은 아직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치매가 오나? 자, 8시간 동안 대질 신문이 있었습니다. 비공표 여론조사 제공된 사실 없다. 오 시장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대질 신문을 먼저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명태균 씨, 오세훈이 여론조사비 대납시켰다. 벌써 치매 아니야? 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입니다. 조사를 받고 나서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질 조사에서 오세훈 시장은 좀 여전히 의혹을 부인했나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신다. 저는 제가 주장한 거 그대로 주장했고요. 그와 관련돼서 지금도 단 한 개라도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 중점으로 소명하셨습니까? 역시 대질신문은 잘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양쪽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 말하는 정황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마 공정한 특검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국감에서도 명태균 씨가 나왔죠. 도움을 줬다라고 명태균 씨는 주장하고 있고요. 오 시장은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도움 받은 자료도 없다 하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나의 멘토가 되어달라라고 하시면서 증인에게 반대급부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사준다고. 그 말이 내가 시장에 당선되면 아파트를 사주겠다 이 말인가요? 네, 집사람이 어저께 출발할 때요. 예, 제가 또 오세훈이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승인. 아파트 키 받아오라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사기꾼이라고 느꼈나요? 검찰에서 밝히겠습니다. 저 사람한테 도움받은 거 없습니다.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이 살려달라고 울면서 전화했다고 하고 당선되면 서울 아파트 한 채 사주고 싶다고 했다는데 이 말 모두 거짓말인가요?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갑자기 아파트 사주겠다라는 주장까지 지금 나왔는데 자, 오 시장은 전면 부인하고 있고 요즘 아파트값 올라가지고 서울에서 굉장히 비싸요. 대출 없이는 사줄 수도 없을 텐데 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진실공방 양상이에요. 박채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자신감 있는 태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본인에게 전화해서 어떻게까지 부탁을 했는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사실상 거의 스토킹이었고 몇 번 만난 게 다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렇게 보기 어려운 정황들은 충분히 있죠. 사실 결정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 어떤 유착 관계들을 의심을 하는 게 이른바 비공표 여론조사가 시행됐던 어떤 흔적이라던가 그 여론조사 안에서 사실은 어떤 표본의 조작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게 밝혀졌고 그 외에도 오세훈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모 씨가 3,300만 원을 이 미래한국연구소에 보낸 것 자체가 사실은 납득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연결고리가 있고 이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본인의 황금폰까지도 이제 포렌식을 다 맡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핸드폰을 포렌식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위라든지 심지어는 오세훈 시장의 주변 인물들과 어떻게 연락을 했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상세하게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전 특검에서 이미 많은 것들을 쥐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사실상 지금 사면 초과에 몰려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파트 사주겠다. 이게 좀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오 시장님 말씀대로 저런 거 가지고 아파트 사줄 만큼 큰 의미가 있나 그거는 제가 정치도 안 해보고 선거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꼭 서울 아파트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무슨 지방에 있는 아파트 사준다고 했나 그건 잘 모르겠고. 조크하신 거죠 지금? 네네. 어쨌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그 난관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것들 다 뚫고 서울시장이 또 되면 그럼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될 거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문제가 되면 사법 리스크에 또 이렇게 얽매이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특검에서 기소는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주진호 의원님, 지난 선거 같은 경우는 오 시장이 서울에서 압도적으로 손쉽게 승리를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선거 결과와는 꼭 뭐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비공인 전문가는 아니죠.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오 시장은 대부분이 스토킹이었고 저런 주장을 한 적도 없다. 도움받은 적도 없고 저런 비공인 여론조사가 캠프에 온 적도 없다라고 강하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명태균 씨는 이런저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 명태균 씨가 제기하는 주장들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해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저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증거와 수사팀이 동시에 오염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실을 진실을 털어올 때 사실 누구나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검증하는 과정이 수사와 재판인데, 사실은 정치권이 관여되거나 정치적인 입김이 관여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떨어지는 겁니다. 작년 국감에서도 그렇고 명태균 씨는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증인으로 신청해서 불러냈어요.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으로는 그것을 하면 뭐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시원해 보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장면을 저는 보면서, 첫 번째는 국회가 재판에 관여하는 모습이고 수사에 관여하는 모습이어서 일단 원칙에 맞지 않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이 불러내서 민주당 의원 얘기에 고개 끄덕거리면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진술의 객관성을 상실했다. 그래서 진술이 과장되거나 또 없는 사실이 살이 붙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민주당이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하영 부지사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하영 부지사만 국회에 나오면 엄청나게 떠받들어요. 그리고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도 법정 오면 엄청나게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그 장면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어서 사실상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고요. 수사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특검의 어떤 수사의 정당성에 지금 흠집이 나 있는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사람이 수사받다가 죽고 뭐 이런 과정에서 뭔가 편파적으로 쫓기듯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 이렇게 국민들에게 직관적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노리고 국민의힘의 유력한 후보를 공격하는 장면으로 보여지지, 이게 객관성 있게 보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규현 변호사님. 결국 뭐 수사 결과를 통해서 기소 여부가 이제 곧 확인되겠죠. 근데 대질신문을 하고 나오는 장면을 보면 저 볼 때는 양측 주장이 팽팽할 거는 당연히 예상이 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국감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서 다 관련된 답변을 안 하고 수사 대질신문에서 밝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본인이 설득력 있게 주장을 했다고 하면 하고 나와서 저렇게 반응이 안 나올 겁니다. 명태균 씨의 지금까지의 진술이 거짓인 게 뭐 확인됐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보면 이 표정도 그렇고 실제 나와서 하는 메시지도 그렇고 본인의 주장이 특검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 명태균 씨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일관성, 관련된 다른 물증들에 의해서 실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상당히 소명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최종 기소 여부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핫쌈까지 전해드렸습니다.